어제 리뷰 영상을 올렸지만 오늘 재관람을 하고 나니 못다한 이야기가 생겨서 이례적으로 부가적인 리뷰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보려 합니다.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는 앞서 업로드된 리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N차 관람에 대한 짧은 이야기와 더불어 룩백을 다시 보고 느낀 추가적인 감상을 기반으로 한 끝장 해석을 펼쳐내 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100% 저의 주관적인 감상에 의한 것이며 나무위키나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한 그 어떤 매체도 참고하지 않은 온전한 저의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본 영화를 또 보는 것을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봤던 걸 또 볼 시간에 새로운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마음인데요. 그런 만큼 제게 N차 관람작들이 가지는 의미는 꽤나 깊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영화가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다시 볼 일이 없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제가 재감상하는 영화는 진짜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영화인 것입니다. 레옹이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처럼 옛날에 집에서 봤다가 영화관에서 재개봉해줄 때 다시 봤던 영화들을 보면 확실히 극장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이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좋은 감상을 얻곤 합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예전에 봤을 때의 저와 다시 봤을 때의 저는 경험의 차이도 있고 사고의 차이도 있는 아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봤던 건데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저는 N차 관람의 형식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의 텀을 두고 다시 찾아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코다, 스타이즈본, 다크나이트 등이 있겠네요. 모두 나열할 순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 수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훨씬 빈도수가 적어 한 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아예 현재 상영작을 극장에서 보고 또 보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영화가 스크린에 걸렸다 내려가기까지의 기간이 보통 한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재관람의 텀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영작을 재관람하는 경우는 예전에 봤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옛날에 재밌게 봤으니까 지금 봐도 재밌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도 아닙니다. 다시 안 보고는 못 배길 정도로 매우 깊은 여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랬던 영화가 딱 4편 있는 것 같습니다. 테넷, 헤어질 결심,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리고 룩백입니다. 이 4편을 재관람했을 때 4편 모두로부터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놓쳤던 디테일과 서사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8월 30일에 테넷을 처음 볼 때는 이야기 구조가 많이 난해해서 서사에는 집중할 겨를도 없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설정들을 이해하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할애했고, 9월 11일에 재관람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놓쳤던 드라마가 보이며 마지막 이별신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헤어질 결심을 처음 볼 때는 촬영 구도, 미술, 의상 등의 미장센을 통해 박찬욱이 구축하고자 한 이미지에 집중하는 바람에 일부 서사를 놓쳤었는데, 7월 12일 재관람할 때 인물들의 감정선과 스토리에 집중하며 보고 나니 그제야 감정적인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월 5일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자막판으로 처음 볼 때는 농구 경기로부터 오는 스포츠물로서의 감동에 취했다면, 3월 14일에 더빙판으로 재관람할 때는 송태섭의 서사로부터 오는 성장물로서의 감동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룩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처음 볼 때는 만화를 영화로 옮긴 기술적인 면들에 주목하였고, 창작자들에게 바치는 메시지나 쿄엔이 방화 사건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등 영화에 깃들어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에 집중하여 감상한 반면, 오늘 재관람할 때는 오로지 두 인물의 서사와 감정선에 집중하며 감상했습니다. 저로선 생전 처음으로 한 작품을 개봉 당일, 개봉 이길, 이틀 연속으로 극장에서 관람한 영화입니다. 살아오며 1000편 가까이 되는 영화를 봐왔지만 이 정도로 잔향이 짙고 오래 남는 영화는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룩백을 다시 보며 느꼈던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올렸던 리뷰 영상에서 했던 말들은 최대한 생략하고 못다한 이야기들로 남은 시간을 채워보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영화가 시작하고 10분 만에 눈물이 터졌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터졌습니다. 밤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전경을 비추다가 이내 밤 늦게까지 그림 연습에 매진 중인 후지노의 뒷모습을 비추는 화면은 잠자코 어느 만화가의 등을 보여주기만 한 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곧 영화의 제목이 등장하지만 후지노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요한 롱테이크 씬이 많은 사람들을 아리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 중에 후지노처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순수하게 무언가를 사랑하고 그것에 열정을 태우는 모습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기억하기론 영화에서 유일하게 롱테이크로 연출되는 씬인데요. 창작자들을 위한 영화인 만큼 창작자에 대한 리스펙의 의미에서 이러한 연출을 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후지노의 얼굴과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대신 뒷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후지노라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창작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관객이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의 등은 후지노의 뒷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본인의 열정을 태우고 있는 한 창작자의 뒷모습인 것입니다. 인물의 뒷모습을 포커싱하는 이러한 연출은 비단 오프닝 씬에서만이 아니라 영화의 엔딩씬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룩백이라는 영화의 제목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제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하자면 뒷모습을 봐라 라고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씬부터 계절이 바뀌는 장면, 함께 만화를 그리는 장면, 후지노를 만나지 않은 쿄모토가 그림을 연습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까지 후지노와 쿄모토의 등을 빌려 창작에 열정을 쏟는 자의 뜨겁게 타는 아름다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룩백이라는 제목이 이들의 뒷모습을 보라는 말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려볼 것은 후지노와 쿄모토의 관계성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많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이것인 것 같은데요. 영화 내내 쿄모토는 후지노의 뒤를 바라봅니다. 첫 만남부터 도망치듯 걸어가는 후지노의 뒷모습을 마주하며 시작했었고, 함께 만화를 그릴 때도 후지노의 뒷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눈바람을 뚫고 편의점에 갈 때도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후지노의 뒤를 따라간 것이었으며, 이는 두 사람이 시내에 놀러 나갔을 때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두 인물 간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화를 그릴 때도 후지노는 작품의 중심이 되는 줄거리와 인물을 담당하고 있고, 쿄모토는 그 뒤를 바치는 배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러 가서도 소심한 성격 탓에 쿄모토는 조용히 움찔거리고 있을 뿐이지만 후지노는 당찬 모습을 보이며 연재를 따냅니다. 이렇듯 쿄모토는 늘 후지노의 뒤에서 후지노를 룩백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역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쿄모토가 죽은 후 쿄모토의 방에 들어간 후지노가 벽에 걸린 쿄모토의 방한복을 보는 순간입니다. 이는 영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지노가 뒤를 돌아보는, 즉 룩백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이때 후지노는 처음으로 쿄모토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비록 실제로 그 자리에 쿄모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쿄모토를 표현하는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지노가 바라보고 있는 쿄모토의 방한복은 등 쪽이 보인 채로 뒤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한복의 등 쪽에는 후지노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쿄모토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후지노는 이내 쿄모토와 함께했던 지난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쿄모토의 집을 나서 곧장 본인의 작업실로 향하고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유리창에 쿄모토와 주고받던 사카마나 용지를 붙여둔 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전개가 이제는 후지노가 쿄모토의 뒤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쿄모토는 후지노 덕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후지노의 뒤에서 후지노가 이끌어주는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후지노가 쿄모토와의 추억을 동력 삼아 멀리 있을 쿄모토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히 눈물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서사입니다. 더욱 제 눈물샘을 자극했던 포인트는 이렇게 서로의 뒤를 좇으며 룩백하는 사이인 그들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귀감이 되어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늘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만 받던 후지노는 쿄모토의 그림을 보게 되자 충격을 받고 그림 연습에 매우 몰두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는 후지노가 쿄모토의 방한복을 보게 됐을 때가 처음 쿄모토의 뒤를 보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후지노도 쿄모토의 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영화 자체가 다각도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게끔 굉장히 촘촘하고 다층적인 서사를 띠고 있습니다. 함께 만화를 그리는 후지노와 쿄모토를 비교해보면 후지노는 쿄모토보다 그림 솜씨가 떨어지지만 독창적인 스토리를 구상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쿄모토는 후지노보다 그림을 잘 그리지만 그리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묘사됩니다. 후지노는 쿄모토의 그림 실력을 부러워했고, 쿄모토는 후지노의 그림 속도를 부러워했습니다. 후지노는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었고, 쿄모토는 배경을 정교하게 그려낼 줄 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상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는 후지노가 담당자와 전화를 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쿄모토가 미대에 진학해버리는 바람에 다른 배경 어시를 쓰게 된 후지노는 담당자에게 어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둘의 관계는 다른 누군가로 대체되기 힘든 특별한 관계였다는 방증입니다. 또 이들의 상호 보완적 관계성을 엿볼 수 있는 영화적 장치가 있는데요.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눈치채실 수 있는데 후지노는 오른손잡이이고 쿄모토는 왼손잡이입니다. 저도 오늘 보고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쿄모토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왼손잡이인 걸 본 순간 얼마나 울었나 기억도 안 납니다. 이처럼 이들은 서로를 룩백하는 동시에 서로의 원동력이자 친구가 되어준 정말 각별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지노가 쿄모토의 죽음을 알게 된 후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구의 죽음 내지는 동료의 죽음을 마주한 사람의 반응보다 좀 더 격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쿄모토의 죽음을 마주한 후지노의 얼굴은 그 애수의 깊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망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만화로도 수없이 읽고 영화로도 두 번째로 보게 되니 이 모든 서사가 보이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저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압도적인 감정의 해일에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이 감동이나 슬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처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거나 일부러 슬픔을 감추려고 입술을 다문 채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경악한 것처럼 입은 아래 위로 떡 벌어져 있고 눈물은 뺨과 목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데 몸은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있는 채 무지성으로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꼴불견이었을 것 같네요. 옆자리에 사람이 없었어서 다행입니다. 다시 보니 첫 관람 때 놓쳤던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캐치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리뷰 영상 1편에서 영화적 연출이 강점인 만화를 영화로 볼 때 느끼게 될 감격 때문에 이 작품의 애니메이션화를 기대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화에서 만화적 연출을 보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후지노가 회상에 잠길 때입니다. 쿄모토의 방한복을 바라보던 후지노는 이전에 쿄모토에게 들었던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럼 후지노는 왜 그림을 그려? 이때 영화에서 처음으로 말풍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사가 아닌 말풍선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쿄모토의 모습도 컷 단위로 배치되는데요. 이것도 컷의 분할과 배치로서 연출을 꾀하는 만화적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와 만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 간의 존중이 느껴져서 참 좋았던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룩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창작자의 뒷모습을 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와 정반대로 후지노의 얼굴을 포커싱해서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미대에 진학한 쿄모토를 뒤로하고 홀로 만화 연재에 힘쓰는 장면입니다. 후지노의 열정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씬인데요. 등을 보여주던 연출에서 한번 변주를 줘 그림에 몰두하는 후지노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는 후지노의 노력이 그대로 느껴진 상당히 효과적인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굉장히 천재적인 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인물의 등을 보여주는 연출은 비단 후지노나 쿄모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모든 창작자들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장면은 전개상 후지노 본인의 노력과 열정을 표현하는 씬이기 때문에 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연출은 없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컷 만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사컷 만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에 방 안에 있던 쿄모토가 방 밖에 있는 사람이 후지노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계기도 사컷 만화를 통해서였고, 쿄모토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던 후지노가 무언가를 떠올리게 된 계기도 사컷 만화 덕분이었습니다. 영화의 라스트 씬에서 후지노는 쿄모토의 집에서 가져온 사컷 만화 용지를 유리창에 붙여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분명 후지노가 봤던 사컷 만화에는 후지노가 살인마를 물리치는 내용이 그려져 있었는데, 막상 창에 걸린 사컷 만화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빈 용지였던 것입니다. 후지노가 이 사컷 만화를 집어들게 된 것은 본인 때문에 쿄모토가 죽었다는 자책을 하며 처음 쿄모토에게 그려줬던 사컷 만화를 찢어버리고 난 이후 홀로 상실감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찢어진 사컷 만화가 쿄모토의 방에 날려 들어간 시점부터 벌어지는 모든 내용은 쿄모토의 빈자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후지노가 만약 그랬다면 이라고 상상해낸 if인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그림이 그려졌을 리도 없고, 그래서 엔딩씬에서의 사컷 만화가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쿄모토가 이 사컷 만화를 바람에 띄워 후지노에게 건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지노는 본인이 쿄모토를 방 밖으로 꺼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쿄모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방 밖으로 나오게 해주고 자신의 손을 잡아 이끌어줬던 후지노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 쿄모토가 도망가는 후지노를 붙잡기 위해 방 밖으로 뛰쳐나가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쿄모토는 닫혀있던 세상을 향해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때의 카메라 워킹은 이 영화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환희의 감정을 한껏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쿄모토가 미대에 진학해서 붓터치로 그려내는 그림은 다름 아닌 문입니다. 감탄을 자아낼 만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후지노와의 협업도 그만둘 정도로 그림 실력을 키우고 싶어 했던 쿄모토가 미대에 진학하여 그리는 그림이 문이라는 것은 쿄모토가 문을 박차고 나와 후지노를 만난 것이 그만큼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었음을 시사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쿄모토가 후지노를 원망한 거라면 후지노가 연재 중인 샤크킥에 대한 독자 설문지를 굳이 작성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쿄모토가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후지노를 위로해주기 위해 사컷 만화를 바람에 날려 전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후지노도 쿄모토의 존재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모토가 죽은 후 교모토의 집까진 찾아갔지만 차마 교모토의 방 안으로까진 들어가지 못했던 후지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만화를 보고 나서 후지노는 무언가를 느끼고 교모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교모토의 방에서 교모토의 흔적들을 보며 교모토를 추억하던 후지노는 결국 일련의 회상 속에서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와 그 이후엔 늘 교모토가 있었음을 깨닫고 다시 펜을 쥐게 됩니다. 후지노의 앞에 놓인 사건 만화 용지가 텅 비어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후지노가 교모토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함께 그림을 그려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빈 종이를 걸어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함께 그리자라는 문구는 이것을 의미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단 한 프레임도 허투루 쓰인 곳이 없는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오른 애니메이션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번째 관람을 하고 나서야 캐치한 소소한 디테일이 있는데요. 작중 후지노의 연재작인 샤크킥의 단행본 발행 부수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처음 관람할 때부터 샤크킥의 단행본 표지가 체인소맨의 단행본 표지를 오마주한 것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체인소맨의 애니화 제작 결정 시점까지 똑같이 오마주했다는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체인소맨이 1부 연재 직후 애니화 소식을 발표했었는데요. 체인소맨의 1부는 단행본 발행 부수로 따지면 11권까지입니다. 작중 샤크킥 또한 11권이 발행된 후 애니화가 결정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체인소맨처럼 11권이 발행된 후 연재를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영화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후지모토 타츠키 작품의 팬이라면 알아보고 미소 지을 법한 소소한 재미가 있는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찐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우들에 관해서입니다. 주연 성우 둘의 필모를 훑어보면 둘 다 영화나 드라마에만 출연해본 배우들이고 성우로서의 활동은 이번 영화가 처음입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한 번도 거슬리거나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후지노의 성우 카와이 유미는 똑부러지고 당당하며 감정의 변화도 잦은 후지노 캐릭터를 잘 연기했다고 생각하고 교모토의 성우 요시다 미즈키도 소심한 히키코모리인 교모토 캐릭터를 특색있게 잘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딴 얘기긴 한데 후지노 성우 목소리가 너무 좋길래 저는 그분이 출연했던 영화 썸머 필름을 타고를 조만간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원작 만화에 대한 이야기, 작품의 제목인 룩백에 대한 다양한 해석, 쿄엔이 관련 메시지 등 이번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은 많은 내용이 리뷰 영상 1편에 담겨 있으니 이전 영상도 함께 보시면 더욱 짙은 여운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룩백 해줬으니까 다음엔 안녕 에리도 영화화 해주실 거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